인터넷 강의는 다 보셨어요? 네. 안 봤다. 넌 별로. 아이고 어떻게? 자, 출석 그거 근데 두 번은 봐주시면. 두 번까지 감점 없어. 자, 오케이. 자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에 뭘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기왕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소개한 김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 가능도 추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제들 3개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우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확률 통계 2를 뭐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전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만약에 조금 본인이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오늘 수업까지 나가고 나면은 왜 그렇게 생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지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계량 경제 같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동안 뭘 했냐면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조금 쓰긴 했었는데 1단원이 뭐였죠? 1, 2단원 묶어서 확률 변수랑 그다음에 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특수한 분포고요. 그다음에 4장, 5장이 이제 뭐냐면은 확률 변수의 수렴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6장이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이용한 다양한 어떤 절차들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4장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이 이제 통계적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분포로부터 샘플을 뽑았을 때 샘플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를 연역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라면은 4장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노이즈가 끼고 한정된 샘플로부터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행위가 영어로 estimate라고 쓰는 파라미터 하나를 딱 근사하는 방법인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도에서 대충 이연절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 아니다 하고 약간의 확신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가설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통계적 추론에서 추정 정도까지만 하다가 1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근본 있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5장, 6장이 좀 필요합니다. 5장, 6장이 확률변수의 수렴 개념이고, 그 다음에 6장이 MLE를 이용하는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내용이 많기는 한데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왜 좋은 신뢰 구간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추정은 뭔가, 이제 누구든지 다양한 추정법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뭐가 좋은지 어떠한 프레임워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프레임워크를 따랐을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T검정 같은 게 왜 좋은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학통 2에서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1이었고 여기까지 2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한 10월쯤 될 것 같아요. 남은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추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 대표적인 추정법인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좀 다루고 있었고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지금 우리가 예제를 어디까지 다뤘죠? 이항분포, 그다음에 정규분포, 편수, 그러니까 단별량 정규분포 했었죠. 그다음에 감마 분포도 아마 숙제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이 최대 가능도 추정을 정말 잘 써먹으려면은 조금 벡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은 벡터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 MLE를 구하는 예제들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 아무래도 기말고사겠죠? 기말고사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인 건 다 아시죠? 네. 그다음에 저번에 약속했던 대로 빵점 방지형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마다 이거를 많이 공부할 수 있으면 잘 좋죠. 근데 정말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먼저 보시고요. 얘네들은 제가 반드시 낼 겁니다. 이제 조교님 이름 다 알죠? 좀 어렵긴 하죠 문제가. 그다음에 가능도 함수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의 점이 어딘가 있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왜 그 고등학교 확률 통계에서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까지 일단 정의하고 넘어갈까요? 걔네들이 왜 좋은지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인 근거는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운 다음에 내가 무엇이든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학기를 진도를 나간 큰 이유의 반 이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별량 정규분포는 숙제도 많이 냈죠. 그다음에 최대 가능도 추정법도 상당히 다양한 예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이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단원에서 안 낸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총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저번에 7문제 냈었죠. 이번에도 한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코딩 포함해서 7문제? 네. 와. 벌써 한 문제씩 가지고 네? 왜 묶어서 낼 수도 있지. 정말 한 문제. 네, 아무튼 저거 다 진짜 그 새끼를. 또 질문? 없어요? 네, 오케이. 이번에 만점은 또 88점. 저의 항상 목표는 만점을 되게 100점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늘 저의 출제 목표입니다. 왜냐면 100점이라고 하면 100점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88점 만점에 50점이다. 그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100점 만점에 50점이야. 그러면은 마음이 좀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약간 심리적인 트릭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건 대학원 조교들끼리의 비기인데 숙제 만점은 한 75점 정도가 가장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그 버든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질문? 난이도는 중간고사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하실까요? 난이도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 데피니션과 그다음에 숙제 문제 재활용해서 냈던 게 중간고사죠. 그랬는데 평균이 네. 근데 약간 저는 조금은 당황을 하긴 했었지만 저거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의 문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필기 하셨던 거 이외의 내용을 낼 생각은 숙제나 필기 이상의 내용을 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만 내도 잘 네. 말이 이제 줄이겠습니다. 행렬 관련해서 네. 저희가 행렬을 직접 막 아이젠밸류나 아이젠벡터를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아이겐별, 아이겐벡터를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따면 이게 아이겐밸류 아이렌 벡터의 정의를 알면 되고 만약 계산된 걔를 활용한다면 계산된 결과를 줄 겁니다. 아니면 그걸 그냥 추상적인 대수적인 오브젝트로 활용하던가요. 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 물론 매트릭스 쿡북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선형돼서 센서를 다시 한번 좀 대설령 있게 보고 나서 진도를 나아가겠습니다. 놈 본 적 있죠? 네. 자, 원점에서부터 벡터 A까지의 길이 일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L1은 L2는 L 인피니tum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잊어버려요. 아무튼 벡터의 길이는 A 트랜스포즈 A의 스퀘어 루트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가끔은 각 성분들을 제곱한 합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다 최대 가능도 추정력을 다룬다는 거는 어떠한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문제를 자꾸 풀고 있다는 뜻이고 일별량 함수의 최대화 찾기 문제는 우리가 그 단별량 함수의 미분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는데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태스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들에 등장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임의의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생각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로 쓸 우리의 가능도 함수 L세타의 최대화원 아그맥스 세트를 어떠한 테크닉으로 주로 구할 거냐면은 요거 두 개를 쓸 거예요. 자, 한번 이 충분 조건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 1'이 제로다. 그러면은 C가 최대화원이죠? 네, 이거의 그냥 다변수 버전 확장일 뿐입니다. 이거에 Y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결과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뭐 거북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B라는 함수를 주어진 정의역은 제가 오픈 컨벡스 셋이라고 쓰긴 썼는데 혹시 컨벡스 셋의 정의를 배웠나요? 저희가 해석학에서 오늘 배웠으면 됐었는데 네. 부득이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임의의 렉탱글은 컨벡스 셋이에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컨벡스 셋이 아닌 셋은 제가 아예 문제에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컨벡스 볼록이라는 거는 볼록 집합이 있고 볼록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화원이나 최소화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함수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정의역 집합의 모양도 중요해요. 그 위상에서 아마 그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 네. 위상에서 배우실 텐데 최대 최소 정리 배우실 때 그 집합 정의역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컴팩트니스입니다. 아무튼 집합이 예쁘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컨벡스 셋 자체도 그 전제에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볼록 집합 자체의 정의는 그냥 두 점이었을 때 이 선분이 다시 이 집합 안에 있으면은 이 집합을 컨벡스 셋 볼록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컨벡스겠죠? 요거는 컨벡스일까요? 아니요. 얘는 이렇게 두 점 그으면 선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렉탱글은 컨벡스 셋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p라는 다변수 함수가 이 컨벡스 셋에서 정의된 저기 치역은 리얼 값을 갖는 함수고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지금 땅바닥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수가 요 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때 자, 어떤 한 점 t 스타에서 그레디언트가 빵이야.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레디언트가 빵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뭐 안장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최대 최소의 그 존재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 펑션의 글로벌한 쉐이프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전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일변수 함수 자체가 아래로 볼록한 쉐입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뜻하죠. 그래서 이거의 일반화로서 요거는 지금 다변수 함수의 스프라임을 제가 헤이시안 쓴 거예요. 헤이시안이 임의의 인풋에 대해서 일변수 함수에서 임의의 인풋에 대해서 다 네거티브가 필요했죠. 그래서 임의의 인풋에 대해서 네거티브의 일반화인 네거티브 데피니트가 필요합니다. 자, 네거티브 데피니트라는 거는 기억나나요? 예. 요 함수를 임의의 t에 대해서 언제나 그 아이겐 밸류를 구했을 때 무조건 네거티브 밸류만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거티브 데피니트의 정의 쓰면 길어져. 넘어갈게요. 자, 이게 생각보다 보이기 까다로운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의 예제에서는 저게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와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B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뒤집힌 빗살무늬 톡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T 스타 요 그레디언트가 0인 점이 유일한 최대화 원을 갖는 점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2번 조건이, 자, 이거는 지금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니까 뭔가 여기가 최대화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계도 함수를 구했을 때 파자티브 데피니트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오메가 셋의 T 스타를 기점으로 해서 쉐입이 빗살무늬 톡의 모를 이렇게 생긴 걸 뜻해요. 그래서 이때는 요 B라는 함수가 T 스타 점에서 유일하게 최소화 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 괜찮나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거는 데리버티브를 구할 거잖아요. 자, 데리버티브를 구할 거면 조금 그 벡터를 인풋으로 하는 주요한 함수들의 도함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지금 매트릭스 북부에 도함수 언제 외워야 되냐? 자, 이거 강의 노트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시면 강의 노트 이그젠플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내가 만약에 또 다른 매트릭스 데리버티브의 벡터 함수 데리버티브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 제가 페이지 10이랑 페이지 11을 그 시험 때 나눠드릴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언제 다 찾고 있어.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인쇄해서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요거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일반화입니다. 일단 첫째로, 자, x의 함수로서 a 트랜스포즈 x, a랑 스칼라 벡터의 내적이에요. 얘네들을 미분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네, ax 미분하면 a가 되는 것처럼은 a 그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다만 여기 트랜스포즈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는 좀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쓸 거는 선형 함수랑 이차 함수밖에 안 쓸 거거든요. 선형 함수에 미분했고요. 이제 이차 함수 한번 미분해 봅시다. 우리가 ax 제곱의 미분은 2ax죠.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의 일반화가 x 트랜스포즈 ax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은 2ax랑 비스무리하게 2ax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a라는 행렬이 대칭 행렬일 때만 되고요. 만약에 대칭 행렬이 아니면 x에 a랑 a 트랜스포즈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x 트랜스포즈 ax의 헤이시안은 우리가 2ax를 ax 제곱을 두 번 미분하면 그냥 2a만 나오죠.
이것처럼 여기도 그냥 2a라는 행렬만 나오게 됩니다. 요거 뭐 자, 네 가지 질문. 이것만 알면은 뭐 이렇게 벡터 파라미터 문제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mple 4.1.a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냥 단별량 정규분포의 그 민 파라미터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저기 표본 평균이었죠? 자, 이번에는 다별량 정규분포에서 이 민 파라미터의 MLE를 구해 봅시다. 일단 가장 쉽게 알려진 분산부터 할 거고요. 분산이 알려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MLE를 찾을 파라미터 공간이 시그마 제곱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그마 제곱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파라미터 스페이스 어떻게 돼요? 자, 뮤만 언노운이고 지금 여기서는 시그마 제곱은 이미 알려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D차원 공간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뮤의 MLE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likelihood function of mu. 지난 시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MLE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형화된 포맷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답지도 똑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et x1, xn, p realization x. 자, 다변수 확률 변수들이고 다변수 리얼라이제이션이니까 제가 벡터 노테이션을 손으로 쓰기 어려워서 계속 밑줄을 긋고 있고요. then 자, L 뮤는 어디 보자. 지난 시간에 바로 넘어가긴 했는데 잠깐 뭐 복습 겸 한번 써보겠습니다. likelihood function이라는 거는 joint PDF를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볼 뿐이죠. 그래서 자, PDF of x1부터 large xn까지의 joint PDF인데 걔네들이 각 realization x1부터 xn까지를 가질 PDF 값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x1부터 xn까지가 iid로 노말 뮤, 시그마 제로를 따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인디펜던트니까 i는 1부터 n까지의 마지막 PDF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자가 똑같이 노말 뮤, 시그마 제곱을 시그마 제로를 따르기 때문에 D차원 노말을 따르기 때문에 PDF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PDF 오브 노말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로 xi. 이 노테이션을 제가 따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r날 루팅까지. 그럼 이제 2파이 기억나요? 마이너스 2분의 d 디터미넌트의 시그마 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승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 xi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제로 인버스 xi 빼기 뮤. 다별량 정규분포의 PDF도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표에는 없던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 알고. 네, 제가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할 게 뭐 같아요? 얘를 뮤에 대해서 최대화 시킬 거긴 한데
이 프로덕트보다는 로그를 씌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훨씬 최대화 값을 찾기가 편하죠.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자, L 뮤는 자, 여기서 로그를 쫙 씌워봐요. 곱은 다 덧셈으로 바뀌고 얘 뮤랑 상관없고 얘 로그 씌우면 날아가죠. 그래서 조금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제로 인버스 xi 빼기 뮤 더하기 u와 상관없는 식. 그래서 요거를 본 순간 딱 떠오르죠? 아, 노트. L 뮤의 최대화가 동치로 뭐냐면은 요 녀석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phi 뮤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sum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제로 인버스 xi 빼기 뮤 할 건데 이 녀석의 최소화랑 지금 동치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럼 이제 얘를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생긴 게 어때요? 뮤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 2차식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변수 함수 2차식의 최소 미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자꾸 노트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기 싫은데 옵저브 대 일단 phi 뮤라는 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 좀 빠르게 전개할게요. 뮤에 대한 2차항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썸이니까 n이 튀어나오겠죠? 다음에 나머지들은 뮤 시그마 제로 인버스 x 이게 2배가 되겠고 다음에 xi들에 대해서 또 전개되는 항이 있겠죠? 그래서 저 식을 뮤에 대해서 2차식, 1차식 상수항으로 정리를 하면 2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제로 인버스 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2배 썸 i는 1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 시그마 제로 인버스 뮤 더하기 이 뮤와 상관없는 항 여기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번 미분을 해보고 두 번 미분을 해봐요. 자, first derivative는 얘 시그마 제로 인버스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2배 시그마 제로 인버스 뮤. 그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요거 전체가 A 트랜스포즈로 보이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배 i는 1부터 n까지 자, 이 녀석을 트랜스포즈 시켜야겠죠? 남는 거는 시그마 제로 인버스 xi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 근데 n은 없는 건데. n 들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2개. 여기서 옵절불.
phi 뮤는 0 풀면 솔루션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돼요? 자, 2n 시그마 제로 인버스 뮤 빼기 2배. 이거 시그마 밖으로 빼면은 시그마 제로 인버스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죠? 이거는 0이야. 자, 양변에 2 나눠.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 인버스는 이미 인버터블하죠? 양면에 시그마 제로 인버스 곱해. 뭐만 남아요? n분의 1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만 남죠? 그래서 이계도 미분 구하기 전에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므로 자, phi 뮤는 0 at u 언제? 자, 표본 벡터들의 평균을 그냥 x 바라고 칭하면, 얘를 x 바라고 칭하면은 x 벡터 바라고 칭하면은 요 녀석이 지금 0에서 0의 그레디언트를 갖습니다. 자, 미분에서 0을 내는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근데 n이 저 파이 뮤부터 살아있던 n인 거죠?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미분에서 n. 태어난 거죠? 아이고, 죄송해요. n 살아 있어야 됩니다. n. 또 오타 나는 데 있나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할 것 같나요? 2' 한번 해보겠죠? 자, 여기 2'은 우리 얘만 지금 뮤만 되어있고 여기는 이제 뮤에 이존하지 않아요. 미분하면 0. 얘 미분하면은 2n 시그마 제로 인버스만 남습니다. 아, 이것도 해놔야겠다. 자, 아까 안 썼는데 오메가 ax 미분하면은 자, a가 시메트릭하지 않으면 a 트랜스포즈고요. 만약에 a가 시메트릭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냥 단변수 연산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x가 날아가서 그냥 상수항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a가 매트릭스고 x가 벡터라고 해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녀석의 이 2차식의 두 번 미분은 그냥 2차식 안에만 남는 거.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잠깐만. 제가 강의 노트에 적진 않지만 요거 함께 적어두세요. 여기서. 자, 라운드 x, 라운드 ax는 자, a가 시메트릭이라는 전제 하에 그냥 매트릭스 A입니다. 자, A와 X의 매트릭스 벡터 곱의 벡터 데리버티브도 그냥 행렬 A예요. 추가. 자, 다시 밑으로 돌아왔어요. 자, 두 번 미분했더니 인풋 뮤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컨스턴트한 애가 뜨죠? 다음에 컨스턴트한 애에서 시그마 제로 인버스가 어떻게 정의가 된 행렬인지 한번 위에 볼래요? 자, 시그마 제로가 지금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됐죠?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인버스도 포지티브 데피니트일까요?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의 인버스, 그러니까 역행렬의 아이겐밸류는 본래 행렬 아이겐밸류의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행렬이 다 포지티브 아이겐밸류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걔네들을 모두 인버스 해도 다 포지티브가 되죠. 그래서 얘가 포지티브 됩니다. 자, 따라서 파트 1에 자, phi mu as a unique minimizer at u는 x 바. 그래서 자, 따라서 뮤라는 벡터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자, 여기까지는 그냥 x라는 게 하나의 어떤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쫙 전개를 한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라지 x1부터 라지 xn까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거로부터 MLE를 계산하는 규칙은 각각 그 녀석들의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부터 N까지 X와 Y를 전부 더한 것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예상하셨다시피 다벨량 정규분포에서도 민 파라미터의 MLE는 그 표본 평균 벡터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뮤랑 시그마 서로가 시그마라고 씁시다. 시그마 both are unknown. 자, 이거는 시그마는 시메트릭 매트릭스 자체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라서 얘에 대한 최대화는 조금 테크니컬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건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두 파라미터가 모두 알려져 있지 않아도 민 파라미터는 MLE가 표본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공분산 행렬의 MLE 뭐일 것 같아요?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단별량 정규분포에서는 시그마 제곱의 MLE가 누구였죠? 표본 분산에서 분모가 n인 녀석이었죠. 자, 그래서 그 MLE 여기 다별량 정규분포에서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MLE는 표본 공분산 행렬에서 자, 표본 공분산 행렬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 기억하세요? 분모가 n-1이 아니고 n분의 1이면 MLE입니다. 이거 잠깐만. 네. 자, 요거는 그냥 기억만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언급드리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다별량 정규분포에서는 저 모공분산 행렬이 알려진 경우만 뮤에 대해서 잘 미분해서 최대값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 4의 마지막 문제였죠. 잠깐만, 이제 정규분포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자꾸 이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떠먹어야 다음의 무언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좋아요. 잠깐만. 누가 멈춰달라 그런 것 같아. 숙제 4에서 마지막 문제 기억하세요? 3.5.22? 네, 거기서 자,
제가 숙제로 딱 여기까지만 냈어요. D까지. 베타 D번까지 냈죠. 제가 2번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이 뭐였죠? 뭔가 그 베타의 그 최소 제곱 추정량, 즉 지금 y랑 x를 어떻게 정의할지 밑에 써 있어요. 요 y랑 x 베타라는 각각의 벡터랑 행렬을 각각 잘 정의했다고 쳤을 때 임의의 베타에 대해서 y를 가장 잘 근사하는 이 베타라는 녀석이 뭐냐면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거든요. 요거를 증명하는 게 이였는데 안 냈죠 제가. 그냥 얘를 깔고 얘로부터 이런저런 분포를 계산하라는 게 숙제 문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 거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최소화 솔루션이라는 의미에서 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라는 녀석은 베타의 최소 제곱 추정량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라는 말이 보통 붙어 있어요. 최소 제곱법이라는 말을 통계에서만 들어보시진 않았겠죠? 수명대수에서도 그쵸. 풀긴 했었어요. 아, 한번 풀었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거기서? 그냥 저 공식 외워서 트립 봤었어요. 아, 얘를 집어넣었어요? 풀었었던 건 기억.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MLE를 하다가 갑자기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얘기가 나오느냐? 자, 한국어로는 최소 제곱 추정량입니다. 왜 나왔느냐? 자,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는 거는 확률 가정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확률이 어디 있어? 확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확률이 없는 개념인데 확률 개념을 조금 끼얹으면 이게 이번 여기 예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확률 개념을 적절히 잘 끼얹으면은 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가 곧 MLE도 됩니다. 하나의 공식이 여러 측면의 해석을 갖고 있다는 거는 보통은 이게 매우 광범위한 상황에서 언제나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솔루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1.b의 목표는 요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이는 겁니다. 자, 세팅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읽었는지 한국어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습 문제에서 보신 문제를 제가 조금 저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 써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 세팅은 똑같아요. 자, recall, we assume 확률 변수입니다. y1부터yn까지가 각각이 인디펜던트하게 각각의 yi가 정규분포, 담배알량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일단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민 파라미터가 xi 트랜스포즈 베타로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주량이 지금 뭐냐면은 자, 나의 어떤 한 사람의 i번째 사람의 음주량이 그 사람의 잠 곱하기 뭐 베타 1 더하기 어디 갔어? 잠 말고 또 뭐 있어? 통학시간 I 곱하기 베타 2. 그 다음에 상수항도 빠질 수 없죠? 1 곱하기 베타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xi가 지금 뭐냐면 1 잠 I 통학시간 I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음주량을 설명하는 3차원 변수를 만들고 우리는 이 3차원 변수의 선형 변환으로서 음주량을 설명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타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각각의 사람들이 인디펜던트하게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건 좀 합당해 보이나요? 인디펜던트 자체는 좀 그럴듯해 보이죠? 노말을 따르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뭐 꼭 정규 분포를 가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더 복잡한 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우리는 가장 간단한 거 노말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일단 언노운 파라미터는 베타, 그다음에 시그마 제로, 시그마 제곱도 언노운이라고 더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언노운으로 뒀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XI도 랜덤이긴 하지만 XI가 일단은 노운하고 넌 랜덤이라고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가 XI가 나중에 랜덤이거든요. 어차피 랜덤이라고 해도 문제가 바뀌는 게 없어요. 어차피 베타가 만약에 X가 랜덤이면은 Y가 X랑 맺는 관계는 어차피 XI가 스몰 XI로 조건부로 주어졌을 때 이 분포거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는 XI가 넌 랜덤이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죠. 자, 다 마지널하게 노말인 것들이 인디펜던트하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yn부터 yn까지를 벡터로 묶어. 그러면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라요? 조인트 노말 따르죠. 네, 조인트 노말을 쫙 따라. 그러면은 이 조인트 노말의 일단 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위아래로 순서대로 쫙 쓰면 되죠. x1 트랜스포즈 베타, x2 트랜스포즈 베타, xn 트랜스포즈 베타.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다별량 정규 분포의 그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각자는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각각이 인디펜던트 하니까 대각이 아닌 성분들이 전부 다 0이겠죠? 여기는 자, 민텀은 저렇게 되고 분산텀은 시그마 제곱 n차원 항등 행렬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그마 제곱이랑 상수 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보신 것은 요것을 y라는 큰 벡터로 나타내고 다음에 여기 잘 봐. 요 매트릭스 x1 트랜스포즈 베타부터 xn 트랜스포즈 베타까지 쫙 쓴 것을 자, 블락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면 어떻게 요약시킬 수 있어요? 저거를 x1 트랜스포즈 x2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즈 곱하기 베타로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아니, 풀어서 쓰래. 꺼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 어려우시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한번 가봐요. 그래서 저 녀석을 교재 연습 문제에서는 이 녀석을 라지 X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콜댓으로 쓴 조건이 뭐냐면 note that this assumption is equivalent to 자, y라는 n차원 벡터가 평균이 라지 x 베타고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 제곱 i n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n차원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책은 써놨습니다. 여기서 아마 제가 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는 제가 볼드체로 안 쓰고 아예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켈리 느낌으로 좀 썼습니다. 자, 지금 아직 에밀리 계산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세팅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세팅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냥 뭐예요? 얘네들 어디 있어 그냥?
엑셀에서 그냥 몇 살 행은 사람에 대응되고 열은 내가 고르고 싶은 변수로 그냥 골라가지고 n by d 테이블 하나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컬럼을 하나씩 선택한 겁니다. 설명할 타겟을. 오케이? 여러분 실제 데이터 분석하실 때는 엑셀 파일 형태로 막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저기서 Y로 두고 싶은 애를 컬럼을 하나 찍고 설명 변수로 쓰고 싶은 애들을 이렇게 그 컬럼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 무엇을 좀 가정을 해야 되냐면은 요 행렬 있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행렬을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의 정식 명칭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계획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계획 행렬이고 불러요. 어쨌건 계획 행렬은 아무튼 행렬이니까 이걸 행렬로 봤을 때 어떤 프로퍼티들을 제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정할 거는 이 행렬이 혹시 풀 컬럼 랭크라는 말 들어봤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랭크라는 거는 얘네들이 얼마나 리니어 인디펜던트하게 몇 개나 들어있냐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정의를 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X가 풀 컬럼 랭크라는 걸 가정할 건데 제가 뭘 가정하고 싶을 거냐면은 X를 열 벡터들로 뜯어서 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선형 독립이다라는 걸 지금 가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열 벡터 선형 독립의 정의가 뭐였죠? 네, 뭔가 능령하면 뭔가 0이 나오니까 선형 독립이었죠? 자, 걔를 잘 생각해 보면은 각 상수들에 대해서 상수 곱하기 2에 상수 곱하기 2에 상수 곱하기 2에 상수 곱하기 2에 더해서 0이 됐을 때 각각이 0이다. 이게 선형 독립의 정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XV는 0이다가 어떤 벡터에 대해서 옆에 right multiplication 했을 때 그게 곱해서 0이면 V가 0이다라는 조건이 즉 여기서의 풀 컬럼 랭크 그냥 저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요게 요거로 보이나요? 요게 요거로 보여야 돼.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거가 팩트가 필요한 거라서 이거를 굳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네. 네, V가 D차원 벡터입니다. 자, 혹시나 그 선대와의 연결점을 조금 고민하신다면은 제가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저기 가정이 도입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한 맥락은 사실은 이 팩트 때문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뭐 만약에 이게 시험에서 보인다 그럼 이 팩트는 그냥 증명 없이 사실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팩트라고 쓴 거는. X가 풀 컬럼 랭크면은 이성질이 필요해요. 이성질을 너무 쓰고 싶어요. X 트랜스포즈 X는 파지티브 데피니트이다. 이거 그냥 증명 없이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Y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랩. 자, 임의의 0이 아닌 D차원 벡터 생각하시면은 파지티브 데피니트의 정의는 이거죠. 자, 저걸 계산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면 되죠? 네, 한번 계산해봐요. 자, 트랜스포즈가 이게 둘 다 붙어 있어요. XV 트랜스포즈 XV. 즉, 뭐랑 똑같아요? XV의 크기의 제곱. 자, 근데 완전 열계수라며. 그럼 요거의 대우는 뭐예요? V가 0이 아니면 X배가 0이 아니죠. 0이 아닌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x 트랜스포즈 x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건 두 개입니다. A. 자, A가 뭐예요? 요 확률 모델에서 MLE를 잘 계산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는 걸 보여요. 이게 첫 번째 증명 목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통계라기보다는 선형대 수학 쪽에 가깝습니다만 뭐 MLE 배운 김에 한번 유도해보죠. 저 두 가지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셨어요? 자, A는 MLE랑 MLE도 이 문제 푸는 거라는 거 그냥 보이는 거고 B는 실제로 이 문제를 진짜로 푸는 겁니다. 자, A. 자, 또 써. 자, 라이클리후드 쓰려면은 늘 파라미터 스페이스부터 오메가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도 언노운이랬잖아요. 베타는 B차원 파라미터, 시그마 제곱은 0보다 큰 상수. 그 다음에 MLE likelihood 오브 베타 시그마 제곱. 자, let y1부터 yn까지를 리얼라이제이션 오브 대문자 y1부터 yn. 자, 그러면은 자, L 베타 컴마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거 수업 끝나고 드랍박스에 올릴 거예요. 안 찍어도 됩니다. 자, 우린 지금 IID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쓸지 조금 고민이 돼요. 근데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IID니스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정의는 자료의 조인트 PDF를 그냥 파라미터 함수로 온 겁니다. 그래서 i-10까지 인디펜던트하게 노말 xi 트랜스포즈 베타 컴마 시그마 제곱에 그 분포에서 y를 관찰할 확률이에요. 아니 관찰 밀도 값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i-10 10까지. 아이고 내가 외우겠어 이거.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 1 곱하기 엑스포넨셜. 자, 이건 지금 단별량 정기 분포예요.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의 제곱. 그러면은 더 정리하기 전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바로 써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어때요? 쫙 분배하면은 일단 저기 익스포넨셜부터 이렇게 뗄 수 있나요? 2 시그마 제곱분의 1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의 제곱 빼기 2분의 n 로그 2파이 시그마 제곱.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나요? 잠깐만 제가 벡터는 밑줄 칠게요. 잠깐만. 여러분 얘가 혹시 바로 얘로 보이나요? 아 잠깐만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제가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으니까 y
y는 스몰 y부터 스몰 yn을 묶은 벡터예요. 여기서 얘기는 바로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안 되면 거꾸로 쓰면 돼요. 거꾸로 얘를 자 이렇게 yn 빼기 x1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즈 베타. 자, 얘의 제곱이라는 거는 안에 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y1 빼기 x1 트랜스포즈 베타, y2 빼기 x2 트랜스포즈 베타, yn 빼기 xn 트랜스포즈 베타잖아요. 요 벡터의 자동 시작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확실하죠?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생각나는 것. 자, 내가 트루 파라미터, 시그마 제곱이 뭐든지 내가 베타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얘만 최소화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n이 기분 시그마 제곱 맥시마이제이션 오브 L 베타 콤마 시그마 제곱 with respect to 베타. 뭐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y 미안해요. y 빼기 x 베타 제곱. 자,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베타는 이 녀석을 최소화시키는 베타랑 똑같겠죠? 왜요?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디? with respect to. 제가 너무 흘려갈게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라이트 아닌데 위드 리스펙트 투. with respect to. 여기도 베타 똑같이 써요. 즉 베타라는 건 R금 X 베타 L 그다음에 베타 콤마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뭐랑 같아요? R금인 베타 Y 빼기 X 베타의 제곱. 오른쪽에 뭡니까? 베타의 최소 제곱 수정형이죠? 잠깐만, 좌변의 에밀리. 저 밑에 바가 빠져. 아, 죄송합니다. 네, 넣어주세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안 했죠. 그냥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써서 정리했을 뿐입니다. 라이클리후드 펑션 썼더니 어디선가 내가 많이 봤었던 그냥 그 제곱합 텀이 그냥 떴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 해봅시다. B 하면 왠지 종강할 것 같아. 잠깐만. 다 썼어요?
어디? 다 썼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B. B가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요 2차식의 최소화 문제를 풀었을 때 2차식을 최소화시키는 녀석이 얘라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변수 그 다변량 정기분포에 살던 거랑 테크닉이 똑같아. 자, B. 넷 phi 베타는 자 y 빼기 x 베타 제곱. 자, 또 전개할 겁니다. 자, y 빼기 x 베타에 얘는 놈의 제곱은 트랜스포즈, 자기 자신 트랜스포즈죠? y 빼기 x 베타. 또 전개해요. 이게 베타에 대한 2차식이니까 베타에 대해서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베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베타 2배. 다음에 2배의 y 트랜스포즈 x 베타. 다음에 뭐 상수항 필요는 없지만은 y 트랜스포즈 y가 남죠. since 이제 이거 써요. x 트랜스포즈 x is of 아이고 미안 다시 since x is of 풀 칼럼 랭크. 자, x 트랜스포즈 x is positive definite matrix. 자, 제가 굳이 말하진 않지만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거는 이미 시메트릭이고 인버터블하다는 것이 가정 보장하죠. 그러니까 자, phi 1' 베타는 그레디언트는 자 1' 2배 x 트랜스포즈 x 베타 빼기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A 트랜스포즈 역할을 할 거니까 A는 누구예요? 얘를 트랜스포즈 씌운 X 트랜스포즈 Y겠죠? 대소문자는 Y 이렇게 그래서 2배 X 트랜스포즈 Y. 자, 그럼 잠깐 연습장. phi 프라임 베타는 0 한번 풀어. 어떻게 돼요? 양변에 2 날리면은 x 트랜스포즈 x 베타는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죠? 는0 풀고 2 날리고 옮겼어요. 그러면은 베타가 뭐가 나와요? XTX 이로써 XT. 어디서 보던 게 나오죠? 여기서 끝내면 되나? 안 되죠. 얘가 최대화된다는 걸 보여야 돼.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노트 b 프라임 베타는 자 2펜 온리프죠. 베타는 연습장에서 쓰는 거 바로 옮겨졌고. 자, 다음에 phi 2' 베타는 어떻게 돼요? 베타에 대한 항이 날아가고 이만 왔죠? 2배 x 트랜스포즈 x.
이게 뭐야? 두 번 미분했더니 이미 베타에 대해서 뭐가 돼요? 파지트 데피니터죠. 자, 그래서 바이 1, 2 V 베타 is uniquely minimized at 베타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자, 그래서 네, MLE는 그러니까 LSE 리스트 스퀘어 추정법이 확률 통계적으로도 근본이 있는 추정량이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얘기하고 가. 왜 자꾸 MLE에 그렇게 목매달냐면요. 이거 쓰진 않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더 일반화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MLE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기보다 훨씬 유용해요. 자, 이번엔 YM부터 YN까지가 노말이 아니고 제로원입니다. 자, 아까까지는 여러분들의 뭐 음주량 같은 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MBTI가 E냐 I냐를 여러분들의 뭐 음주량 아니면 송악 시간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주냐면요. 자, I가 각각의 개체가 1의 확률을 코베리에이트로 설명을 하긴 해요. 설명 변수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 y는 1일 베르노이 성공 확률의 파라미터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yi가 independently 베르노이 석세스 프로바빌리티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엑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인 거예요. 왜 하필 요 폼이냐라는 거는 사실은 열려 있어요. 뭘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xi 트랜스포즈 베타는 취할 수 있는 영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죠. 확률이 취할 수 있는 거는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와 홀 리얼 라인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많은 변환 중에 유명한 게 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얘를 이용해서 베타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도 베르노이니까 라이클리후드 또 쓸 수 있잖아요. 로고 라이클리후드를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최대화 시키고요. 얘의 최대화원은 밑에 쓰지만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건 알아요. L을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아까처럼 X가 풀 컬럼 레크라는 가정하에 이 X1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즈까지 묶었을 때 이게 풀 컬럼 레크면은 얘도 두 번 미분하면은 네거티브 데피니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거 는 0의 해를 찾기만 하면은 걔가 MLE가 돼요. 근데 아까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어떻게 이게 네거티브 데피니트니까 이게 위로 블록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위로 블록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코딩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번 학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학기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